대사 권장합니다. 자네 왜 오늘 수영 볼 거야? 저 이따가 퇴근하고 수영장 가. 저 헤어를 진짜 자주 갈거든요. 진짜 안 써요. 헤어는 약간 좀 이상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스타트. 스타트. 버튼, you know, 버튼. 독일식 조커예요, 독일식 조커. 독일식 조커. 나뭐 떼주는 건 줄 알았어. 녹음기잖아, 녹음기. You know, recorder. 지현이가 지금 약간 괜찮아. 키도 엄청 빨개. 아까 그 회식 자리 막내보다 더 지금 약간 뭔가. 오케이, 스타트. 자, 갈게요. 안녕하세요. 전 아직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이에요. 제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 직원들이 다 밖에 나가서 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는데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래, 프로답게 행동하자 하고 의욕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디 거래처 직원인 것 같은데 저에게 업무 관련해서 전문 용어를 잔뜩 섞어 쏟아내더군요. 전 당연히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고 네? 아 네? 다시 한 번만 말씀 네? 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더 이상은 다시 말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어떻게든 혼자 수습해보려고 메모지에 적은 단어들을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가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보려 했으나 당연히 실패했어요. 한참을 끙끙 앓다가 결국 대리님에게 거의 울먹이면서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저의 고해성사를 들은 대리님은 괜찮아요, 누구한테 전화 왔었는데요, 제가 다시 통화할게요 라며 수습해주려 했지만 그때 한 번 더 절망을 느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순간 자괴감과 현타가 동시에 와서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대리님만 쳐다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직까지도 전화 공포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쭈구리 미어캣 마냥 벨소리만 울리며 깜짝깜짝 놀라고 있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전화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정말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걸요.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대사 권장합니다. 대사. 자, 이번에도 퇴사하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업 한 3천만 정도 가겠네요. 근데 그 느낌을 알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는 독일에서 나왔는데 컨설팅 회사, 엄청 큰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딜로이트? 아, 딜로이트. 겁나 커. 아, 엄청 막 야근 겁나 많이 하고. 네. 이것도 많이 주지만 그만큼 또 일해야 돼. 좀 빡센. 전화 오면 열심히 노트 해야지. 누구 전화가 왔는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해드리고 다시 전화하셔야하고 현실적으로. 그쵸. 근데 전화 통화가 제가 봤을 땐 진짜 어려워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려워요. 전화 통화는. 일단은 통화로 업무 이야기만 하면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첫 번째 고민이잖아요. 회사에서 일했던 일이 있었는데 워낙 부서가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서 전화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저랑 부서가 다르면 아예 쓰는 용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 뒤로는 제가 아직 신입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땡땡 대리님한테 나중에 전화 주시라고 이러고 전화번호를 받아놨어요.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용어를 모른다고 그거를 상대방이 무시를 한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인성의 문제인 거지 내 능력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같은 회사인데 다른 부서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고객 같은 경우를 사실 전화가 오면 모른다 그러면 그럼 그거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돌려서 얘기해서 제 직급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더 높은 직급 분에게 전화를 연결해야겠다 하고 받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그것도 같아요. 너무 괜찮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전화가 오면은 내가 응대는 해야 되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를 해봐가지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봐서 인바아바. 네, 다 해봤어요. 인바아바 다 해봤어요. 먼저 전화도 해보고 저도 받아보고. 잠깐만, 희나야. 너 그냥 그거 해 지금. 야, 너 방금 너무 잘 어울렸어. 근데 저 실제로 인바운드 때도 실적 1등하고 아웃바운드 때도 실적 1등. 눈빛이 달라졌다. 눈빛이 너무 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저는 전화 극복 팁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진짜 전화를 많이 해보고 이게 사실 친구들이랑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카톡으로 해줘, 텍스트로 말해줘 이런 애들 있는데 그것도 좀 하나하나씩 친구들이랑도 통화를 좀 해보면서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 지금 또 인바안바 출신이 인바아바 출신. 인바는 인바디인가요? 아니. 역시 헬스. 인바운드. 인바운드 되는. 인바운드. 예. Sorry.
아 괜찮아요. 너무 맞았어 거기. 인바디일 수도 있죠. 아웃바운드는 이제 아웃바디. 네, 또 외투이시 이제 바디를 또 체크할 때. 오케이. 아니 그러면은 약간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 있죠. 그러니까 전화 약간 보통 기본 그쵸. 매뉴얼.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예상 답안들이 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그 질문만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초반에는 상사분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줘요. 들어주다가 애매한 것 같으면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분한테 많이 좀 물어보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고하는 네. 아니면 연결 상태가 안 좋다는 연기하면 돼. 아니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신입사원이면은 첫 번째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게 어차피 몰라. 목소리 떨리면 안 돼. 그치. 그럼 지는 거야. 그치. 임바 아바 해봐야 네, 되잖아. 임마 아마 둘 다. 진짜. 그냥 약간 조금 속된 말로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는 그렇지. 근데 이게 맞아요. 어느 정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저는 당황 안 했는데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이건 진짜 확실해요. 인바디도 인바디도 자신감 어렵게 있게. 잡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 어제 치킨 먹었지만 안 먹은 척 하는 거지. 그렇지. 이사님한테 들키지 않게. 자신감 인바디 있게.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은 버려버리고 맞아요. 누군가에게 이전시켜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맞아요. 높으신 분한테 넘겨드리는 게.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녁 약속 앞두고 자리에서 헤어를 말고 있어도 되는지 여름에 크롭티 입고 와도 되는지 근데 이거 저 고민됐어요. 너무 공감이에요. 이거 저 헤어를 진짜 자주 말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스프레이 뿌리고 왔어요. 안마를. 여기서 말면 좀 약간 예의 없어 보일까봐? 계속 말다가 뭔가 눈치 보자 했는데 그쵸. 근데 헤어롤이 되게 그 예의에 뭔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나뉘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저거를 밖에서 왜 하냐 이런 사람들 거의 수면 바지 입고 밖에 나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헤어를 뭔지 알죠? 네 이거 이렇게 네. 앞머리 이렇게 말고 있는 거. 맞아요. 동그란 거. 본 적 있어요? 길 가다가 지하철이나 버스 집에서 많이 봤죠. 봤을 때 솔직히 어땠어요? 난 이상했어? 좀 새로웠어요. 되게 돌려서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표정은 이미 방송한다고 지금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돌려서 말했구나. 말 못해. 왜냐면 또 여기 앞에서 헤어롤 쓴다고 말했거든. 울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독일에선 우리 눈치 보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진짜 안 써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고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상했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새로웠다. 야, 노코멘트 처음 본 거죠? 부정적일 때 노코멘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수면바지 입고 밖에 나가면 잘못된 거예요? 어른들은 좀 싫어하긴 해요. 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 우리잖아요. 흰둥이 수면바지 입고 인천공항 간 적이 있어가지고 우와. 그랬구나. 진짜 너가 그 SNS 올려내고 나왔구나. 인천공항 수면 인천공항 수면 바지나 좀 새로웠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헤어롤이 왜? 저는 제 앞에서 그거 하고 있어 전혀 상관없어. 난 지연이가 내 앞에서 그거 하고 있다? 그냥 지연이는 맞박이 이 정도 크기구나 정도 생각하지. 뭐 상관없어. 근데 네. 회사에서 일할 때 말고 있는 거. 왜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아니 지장을 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러고 일을 하다가 머리가 띄었으면은 이거 수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화장실 갖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거를 안 하면은 또 앞머리가 있는 사람들. 뭔지 알죠? 앞머리 있기 아무것도 안 때문에. 보여. 업무 처리가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보기도 흉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툭 쳐놓고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말고 있는 게 그래도 깔끔하지 않나 그래. 했는데. 근데 파마가지 원래- 할까요? 파마가지 이렇게. 맞아. 근데 막 높은 파마 이거 돌아가는 거? 과장님 저 잠깐 파마할게요. 저 머리 좀 말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대리님을 막 뵈러 가야 돼서 서류에 뭐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푸르고 가지만 그쵸. 그냥 제자리에서 일할 때 헤어를 말고 있는 걸 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TPO란 말 있잖아요. Time, Place, Occasion 해서 때와 장소에 따른 복장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내 자리, 오로지 컴퓨터 앞 내 자리는 나만의 개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머리를 고데기를 피는 것도 아니고 드라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마라는 그쵸, 것도 손은 아니고. 자유로우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잠깐 올려놓고 맞아. 하는 거 정도 수준은 나는 충분히 괜찮다. 그럼 크롭티는요? 좋으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에?
내 생각을 잘 읽어요. 보여. 네. 아니, 근데 크롭티 저는 괜찮다. 하지만 뭐 누군가가 뭐 와서 중요한 자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TPO라는 것을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 여름에 크롭티는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저 손하지 그래도 마요. 혼난 적도 손하지 마요. 있어요. 불려가서 크롭티 입었다고? 크롭티는 아니었는데 이제 등이 좀 파였는데 이게 머리가 길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단발이라서 보이니까. 평소에는 그냥 긴 머리일 때 입었다가 머리 자르고 모르고 입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목이 보이니까 많이 파여 보였던 거죠. 그래서 따로 끝나고 언니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입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 이거 입어도 되나 싶으면 안 입는 게 저는 독일이 궁금했거든요. 독일은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게 한국보다 좀 눈치 안 본다 그랬으니까. 직장은 또 아니잖아요. 또. 이게 또 개박해. 아. 네, 뭐 회사 내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입을 수도 있는데 그 어디 어느 거래처 자다 가면 또 양복 입고 수트 입고 이렇게 외출하죠. 그런 건 좀 비슷하구나 그래도. 근데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우리도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배우고 받아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네.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는 이제 서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타투가 너무 과하게 많으신 분들은 여름에도 롱슬리브를 입어야 되는. 근데 물론 이제 동네 이제 상권에 있는 술집이나 일반 가게들은 그런 규율이 없겠지만 일반 상식선에서는 그런 게 다 있거든. 맞아요. 우리는 너무 우린 MZ 세대니까 우린 젊은 청춘이니까 우리를 표현할 거야 자유롭게. 그건 나 억지라고 생각하지. 그럼 장례식장도 크롭티 입고 가지 그럼? 네. 흰 색깔로다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크롭티 이거 우리가 괜찮다고 하잖아? 내후년쯤에는 언더부브 입고 진짜 남자 여자 다 언더부브 입고 출근하는 큰일 나는 거야. 그렇지. 막 바디스트 입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막 그리고 수영복 입고 아니 자네 왜 오늘 수영복 입고 했나? 저희 차가 퇴근하고 수영복 입고 이런다니까 진짜? 또 SNS 나오고 싶어 이 친구처럼? 그거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수면 바지 입고 출근해. 그러지 맙시다. 슬리퍼의 트위닝은요? 슬리퍼의 추리닝도 내가 어떤 직군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영업 기반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발을 신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프로덕션 회사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편집을 많이 하고 이동도 잦다 보니까 그럼 좀 편안하게 추리닝 입고 그렇죠. 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어떤 직업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지켰으면 좋겠고 엄연히 업무 시간에는 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 비키니를 입든 크롭탑을 입든 자유롭게. 언더볼을 입든 맞아.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장소로 가서 술자리 저희 차가 퇴근하고 수영장 자 오늘은 저희가 방송인 겸 이제 모델로 활동하는 플로리안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편견이야. 왠지 되게 화끈한 답변을 줄 것 같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었어. 네. 그랬어요 제가? 네. 네, 헤어를 애들을 그냥 다 퇴사시켜버리더라고. 밑으로 들어가서 술 먹고. 아무튼 들어가서 술 먹어야 돼. 아니 근데 또 오늘 덕분에 플로리안 덕분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시각으로 또. 주제를 풀 수 있었고 아마 청년들도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세 분은 또 어땠어요? 오늘 얼굴이 많이 빨개졌어. 많이 부끄러웠어. 네. 그래. 자 아무튼 오늘 특별 게스트 플로리안과 함께 여러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하고 여러분들 혹여나 큰 고민 작은 고민 상관없이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려보겠습니다.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해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티키타카. 앞으로도 같이. 자 가족 같은 우리 티키타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